안녕하세요 여러분, 윤진표 교수입니다. 오늘은 아세안의 9번째 나라 태국에 관해서 좀 말씀을 드려보고자 합니다. 태국 그러면은요, 좀 지도에서 보시듯이 우리 한반도의 2.5배가 넘는 굉장히 큰 나라입니다. 바로 동남아시아 정중앙에 위치를 하고요. 태국 지도가 또 하나 재미있는 것이 옆에서 보시면은요, 말레이 반도까지 쭉 내려가 있는 그 중앙 지역까지가 태국 땅인데, 남부 지역에 코끼리 코 같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금 그 중앙에 방콕이 있는데, 방콕은 코끼리 입, 그 다음에 태국의 동북부 지방, 그 코끼리의 큰 귀를 연상케 하죠. 저는 그래서 동남아시아 태국에 가면은 특히 코끼리 타기도 하고 코끼리를 많이 보게 되고요. 또한 현지에서도 코끼리를 굉장히 존중을 합니다. 그러한 코끼리 문화를 가지고 있는 태국이 우연히도 지도가 또한 코끼리의 그 모습을 닮았다고 하는 것은 제가 늘 태국 지도를 볼 때마다 느끼는 아주 흥미있는 모습이에요. 자, 태국 그러면은 또한 관광으로도 굉장히 유명하고요. 그 다음에 미소의 나라, 그 다음에 불교의 나라, 그 다음에 사원이 많은 나라, 이런 식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굉장히 매력적인 모습으로 다가오고 있는 나라입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은 태국의 정치의 어떤 바탕에 깔려 있는 그걸 좀 정리를 해드리고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자, 이러한 미소와 자유의 나라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태국이요, 1932년도에 절대왕정에서 입헌왕정으로 바뀌는 첫 번째 쿠데타가 일어나고요. 2014년도에 일어난 쿠데타까지 몇 번 쿠데타를 겪었는지 아세요? 무려 19회의 쿠데타를 겪었습니다. 그 사이에 헌법은 20번이 바뀌었습니다. 그럼에도 굉장히 조용하고 차분하고 또 안정적인 그러한 모습을 보이고 있죠. 자, 이게 바로 태국 정치의 특징이 반영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러한 조용하고요, 또 자유로운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태국이 이런 쿠데타와 수없이 많은 그런 헌법 개정을 겪었다라고 하는 거는요, 지금 뒤에 보이시는 이 국기를 통해서 굉장히 잘 설명이 될 수가 있어요. 이게 태국 정치의 특징을 보여주고 있는 건데요. 가운데 파란색, 그 옆에 하얀색, 그 다음에 빨간색이지 않습니까? 자, 여러분, 이러한 세 가지 색깔로 구성되어 있는 태국은요, 바로 파란색이 왕실, 국왕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이 국왕을 옹립하는 이념으로서, 또한 그런 집단으로서 바로 불교, 승려를 상징하는 것이 하얀 색깔이에요. 그 다음에 마지막 테두리 빨간 색깔이 바로 태국 국민들을 얘기합니다. 즉, 불교도들인 국민이 또 불교 승려 집단들의 힘을 바탕으로 해서 중앙에 왕을 모시고 그 왕을 존경하면서 사는 나라, 이게 바로 태국입니다. 마치 하나의 세 가지 색깔이 삼위일체적인 왕을 중심으로 해서 이러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태국의 세 가지 색깔의 국기이고요. 이게 지금까지도 면면이 태국의 모든 정치 상황의 바탕에 깔려 있는 의미가 이 국기 속에 다 담겨져 있어요. 자, 말씀드리겠습니다. 태국은요, 유일하게 동남아시아 10개 나라 중에 식민 경험을 받지 않은 나라입니다. 매우 중요합니다. 이것이요, 무엇을 의미할까요? 서양 세력의 식민 경험을 받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은 태국 나름대로의 전통적인 문화와 또는 제도와 그런 습관 같은 것들이 끊어지지 않고 계속 이어졌다는 걸 의미를 해요. 나머지 9개 나라와 달리 태국은 그래서 면면이 이어지는 왕국의 역사가 있습니다. 단절되질 않았습니다. 식민지에 의해서. 자, 지금 태국의 왕실은요, 짜크리 왕조라고 불려요. 짜크리 왕조 이전에는 거의 한 350년간 지속됐었던 아유타야 왕국이 있습니다. 바로 방콕의 바로 위에 있죠. 그 아유타야 왕국의 뒤를 이어서 나온 왕국이 1782년도에 짜크리 왕조라고 합니다. 이 짜크리 왕조는요, 지금까지도 이어지고 있는, 바로 면면이 이어지고 있는 태국의 왕실의 이름입니다. 짜크리 왕조라고 하셔도 되고, 이것이 가장 보편적인 이름이고요. 라따나코신 또는 그냥 쉽게 이게 바로 수도가 방콕으로 옮기면서 만들어졌고 또 형성을 했으니까 방콕 왕조라고도 불려요. 자, 이러한 짜크리 왕조는 1782년부터 지금까지 이 왕조도 아유타야 왕국의 전통을 그대로 이어가면서 나온 왕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그야말로 뭐 길게 보면은 뭐 한 600년, 짧게 봐도 한 250년의 역사를 단절없이 지속되어 온 그러한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태국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바로 국왕입니다. 왕실입니다. 그리고 불교도들인 국민들이 왕실을 정말로 존경하고 존중하고 하는 문화가 태국의 저변에는 굉장히 강력하게 깔려 있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 이 강의의 제목을 국왕, 군부, 관료 중심의 나라 태국이라고 지은 이유입니다. 즉 태국을 볼 적에는 국왕과 또 그를 둘러싼 관료들 또한 강력한 군부가 하나가 마치 하나처럼 소위 존왕주의, 왕실을 받드는 거죠. 이러한 개념 속에서 아직도 있는 나라, 이것이 바로 태국이고 이게 바로 태국의 지속성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건 아무리 태국의 주위 환경이 변하고 또 태국 경제가 변하고 국민이 많이 늘어나고 한다 하더라도 태국 정치와 또는 어떻게 보면 태국의 정치 문화를 규정하는 가장 큰 특징이에요. 국왕과 군부와 관료 중심의 나라. 자, 그러면 이건 뭘 얘기를 할까요? 한마디로 기득권 세력입니다. 이런 강력한 기득권 세력이 소위 보수 세력이죠. 기득권 보수 세력이 태국을 지금도 운영을 하고 있고 또한 이러한 태국의 중심에 서 있다는 얘기입니다. 아유타야 왕조 그 이후에 짜끄리 왕조가 지금 현 왕조라고 했는데요. 이 짜끄리 왕조에도 면면이 이어지는 중요한 제도가 하나 있는데 이게 바로 싹디나라고 하는 제도예요. 싹디나라고 하는 제도는 뭐냐면요, 국왕이 충신들에게 땅을 하사하는 제도입니다. 그래서 충신의 어떠한 공에 따라서 넓은 땅, 좀 작은 땅 해서 강력한 게 국왕 중심을 의미하고 있는 땅을 하사하는 제도고요. 이것이 그대로 어떻게 보면 세습처럼 이어져 내려왔어요. 이게 태국의 왕실 중심에 또는 왕실을 둘러싸고 있는 신하들을 똘똘 뭉치게 하는 굉장히 강력한 제도로서 작용을 해왔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싹디나에 의해서 땅을 하사받은 신하들은요, 뭐 절대적인 왕의 충복일 뿐더러 또 이걸 중심으로 해서 막강한 권력을 행사했고 이것이 지금까지도 단절 없이 이어져 왔습니다. 이 싹디나 제도에 의해서요, 결국 군이라든지 관료라든지 또는 어떻게 보면은 현재로 보면은 대기업이라든지 하는 그러한 인맥들이 또한 서로 또 혼맥을 이루면서 막강하고도 아주 끈끈한 태국 사회의 파운데이션, 저변을 형성을 하고 있고요. 여기에는 어떠한 도전이 있다 하더라도요, 이걸 막강하게 물리쳐내는 태국 사회의 보수 전통 세력화되어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이 싹디나 제도에 의해서요, 태국 같은 경우에도 한 1000여 가문이 있다고 합니다. 왕실에 의해서 만들어진 또는 그 보호를 받는 아주 정말 왕을 떠받드는 그러한 충성스러운 신하들의 세력들이죠. 이게 현재에도 한 1000여 가문이 존재를 한다고 해요. 이런 막강한 권력과 함께 군과 관료 사회 또는 기업 이런 쪽에 그야말로 권력과 돈을 쥐고 있는 이러한 싹디나 제도에 의해서 만들어진 천여 세대의 막강한 보수 세력이 바로 왕실을 떠받치고 있고 태국을 여전히 19번의 쿠데타와 헌법 개정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봤을 적에 어떤 안정된 모습, 그런 평온한 모습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 핵심적인 힘이 바로 여기에서 나오는 것이에요.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요, 푸미폰 국왕에 관한 얘기입니다. 푸미폰 국왕은 1946년도에 즉위를 하셔서 2016년도에 서거하셨죠. 무려 72년을 재위하셨어요. 세계 최장수 재위 기록을 가지셨던 국왕이 바로 푸미폰 아둔야데 국왕이신데, 그러니까 짜크리 왕조의 제9대 왕이십니다. 지금 현재는 그 아들이신 10대 와치라롱권 국왕이 그 대를 이어서 있죠. 그런데 이 푸미폰 국왕이 통치했던 시기 1946년부터 2016년은 그야말로 태국의 현대사예요. 그 속에 그대로 푸미폰 국왕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국왕이 가지고 있었던 존재, 그 다음에 이 국왕이 가지고 있었던 통치술 또는 이 국왕의 어떤 개인적인 그야말로 카리스마, 이것이 워낙 강했기 때문에 이 푸미폰 국왕은 태국 정치를 안정적으로 보이게 하고 또한 그렇게 이끌어가는데 좀 결정적인 역할을 했던 왕입니다. 태국 국민들도 이 푸미폰 국왕을 거의 신처럼 받들었어요. 그래서 살아계실 때 이미 대왕 칭호를 받으셨던 분이 푸미폰 아둔야데 국왕이시거든요.
태국의 헌법을 보게 되면은 태국의 정치 제도를 얘기하기 전에 벌써 왕실과 국왕에 대한 규정부터 먼저 나오는 것이 변할 수 없는 태국 헌법의 특징이에요. 그만큼 태국의 국왕과 왕실에 대한 어떤 의미라든지 이건 굉장히 깊이 뿌리 박혀 있다는 것을 이번 기회에 꼭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뭔가 변화를 바라는 국민들의 어떤 인기를 얻었던 하나의 인물이 있어요. 이게 바로 2001년부터 2006년까지 총리로 있었던 탁신 친나왓 전 총리입니다. 이 양반이 2001년부터 2006년까지 총리로 있으면서 자기가 이끌었던 타일락 타이당도 또 굉장한 그 태국 의회에 과반수 이상의 의석을 차지했던 정말 어떻게 보면 태국 정치에서 볼 수 없었던 그런 그 과반수 의석과 그러한 권력을 행사했었던 이게 세속적인 권력이죠. 이러한 탁신이었는데 인기도 굉장히 있었습니다. 그래서 파퓰리즘적인 성격의 정책도 많이 하긴 했지만 나름대로 IMF 사태도 극복을 하고요. 그 다음에 태국의 어떤 경제적인 안정과 다시 또 번영을 누릴 수 있는 기틀을 만들어주고 특히나 이러한 농민이라든지 근로자라든지 이러한 태국 사회의 하층 계층한테 굉장히 어필하는 그러한 정책을 굉장히 성공적으로 수행을 했던 것만큼은 사실이에요. 그 바람에 태국도 뭔가 변화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의식, 어떤 정치적인 의식을 많이 일깨워냈던 인물이 또한 탁신이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이러한 변화 속에서도 뭐 국왕 제도를 바꿔야 된다거나 하는 그러한 과격한 그런 식으로 변화가 된 것은 아니고요. 이러한 국왕 제도와 입헌 군주제 하에서도 뭔가 하층 계층이라든지 근로계층들이 좀 잘 살 수 있는 방법을 찾아달라고 하는 하나의 모멘텀을 탁신이라는 사람이 5년간의 통치 속에서 보여줬었던 그런 매력은 있었던 것이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러한 변화 속에서도 태국 정치와 정치 문화의 근저를 이루는 싹디나 제도에 의한 왕실 중심의 존왕주의적 또 기득권 세력들이 이거를 이끌어가는 태국의 정치는 변함이 없이 쭉 계속되고 있었던 거예요. 탁신 친나와 총리조차도 2006년도에 이러한 기득권 보수 세력들의 좀 어떻게 보면 시기죠. 이거를 받으면서 결국 2006년도 쿠데타에 의해서 축출이 되고요. 2014년도에 군부는 또 한 번의 쿠데타를 통해서 완전한 권력을 다시 장악을 합니다. 그래서 현 총리인 브라윕 찬오차 총리인데요. 브라윕 찬오차가 당시 2014년도에 바로 군사 쿠데타를 일으켰던 군총사령관이었거든요. 자, 그러고서 2017년도 돼서 푸인폰 국왕이 2016년도 서가지고 나서 그 국왕 애도 기간을 1년간 가진 다음에 2017년도에 헌법까지 새로 제정을 해요. 이 헌법은요. 과거에 1997년도에 굉장히 민주화됐던 헌법을 완전히 뒤엎어버리는 지금 현재의 헌법인데요. 군부의 정치적 우위를 인정을 해주고요. 물론 다시 총선에 의해서 문민정부 형태로다가 바뀌기는 했습니다만은 상원 전체는 과거와는 달리 완전히 또 군이 장악하고 있는 그 힘을 반영을 해서 임명제로 바꾸고요. 하원만 비례대표와 그 다음에 그 중선거구제에 의한 그 직선을 합니다. 500명의 하원을 뽑지만은 250여 명의 상원은 임명제로 하기 때문에 또 상하 양원에 의해 가지고서 또 총리를 선출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군부에 의해서 장악된 상원은 하원에서 아무리 어떤 다른 정당들이 나타난다 하더라도 총리를 자기네들의 어떤 군 출신의 또는 기득권 세력을 반영할 수 있는 그러한 총리가 임명되는 데는 제도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게끔 만들어 놨어요. 이것이 2017년도 태국 헌법이 가지고 있는 어떻게 보면 가장 반민주적인 요소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정리를 하겠습니다. 태국은요, 21세기 들어와서 탁신이라는 인물이 주어졌었던 어떤 새로운 변화의 기운을 분명히 정치적으로도 나타내 보였지만 여전히 국왕 중심의 또한 이런 탁신이 보였던 어떤 새로운 리더십 이거 사이에서 상당한 지금 갈등을 보이고 있는 모습이 지금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고요. 이것 때문에 태국의 시민사회도 뭐 빨간 그 옷을 입고 나오는 탁신파, 노란 옷을 입고 나오는 그 국왕파
하는 식으로 노란 셔츠, 빨간 셔츠 간의 색깔의 정치라고 불리는 시민사회끼리도 길거리에서 서로 갈등을 벌이고 대립을 하는 그러한 모습도 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한 이러한 거의 배경으로서 기득권 보수 세력들의 정치적인 의식이라든지 이런 변화의 기운은 보이지가 않아요. 그 다음에 이를 또한 합리화시켜주는 시대착오적인 쿠데타가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는 모습, 이런 것이 다 어우러지는 것은 저는 제도와 그 다음에 태국의 리더십과 그 다음에 태국 시민사회가 가지고 있는 하나의 부조화적인 모습이다, 이렇게 결론을 내리고 싶습니다. 자, 태국 사회는 변화를 향한 여러 가지 움직임은 있지만 태국 정치와 태국을 이끌어가고 있는 거대한 힘인 수백 년에 걸쳐서 이루어졌던 존왕주의적인 기득권 보수 세력들에 의한 태국 정치의 장악은 여전히 지금도 굉장히 굳건하게 왕실 중심으로 해서 세워져 있다. 이걸 제가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겉으로 보이는 태국하고 안으로 들어가서 보는 태국하고는 좀 차이가 나죠. 그러나 이 팩트는 여러분들이 꼭 알고 계시는 것이 태국의 이러한 상황을 잘 이해하시는데 핵심적인 설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오늘 태국에 대한 강의는 여기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